자,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약 먹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디 가서 강연을 하는데 참석자들 중에 건강하신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한 사람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세상, 왜 우리가 이렇게 질병의 질곡에 빠져 있는가? 이거를 해결하기는 길은 맨발 걷기밖에 없다. 땅과의 접지의 회복, 그리고 우리가 조물주가 원래 설계해 준 대로의 삶의 방식의 복원이 있으면 반드시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널리 세상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자, 제가 2001년 폴란드에서의 은행 경영을 할 때 많은 스트레스와 고뇌로 제 몸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병원에서의 의사는 이렇게 일하다가는 죽는다, 그렇게 경고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간 수치도 엄청나게 높았고요. 그리고 책상에서 일어날 때 간혹은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서울에서 온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간암 말기에 거기다가 폐암, 림프암까지 다 전이되신 분이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 달밖에 앞으로 더 못 사신다, 이렇게 선고를 받고 집을 왔는데, 이왕 죽을 바에는 그러면 이 집 뒤에 있는 청계산에 가서 죽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 청계산을 맨발로 걷고 가서 놀고 쉬고 했더니 한 달 있다가 죽는 것은 대신 더 건강해지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달 후에 병원을 갔더니 모든 암세포가 다 소멸됐다. 제가 그 TV 프로를 보고 저 자신 살 수 있는 길이 저기 맨발 걷기 있구나. 인간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비결이 저 맨발 걷기에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맨발로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 저의 몸은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집 뒤에 900헥타르에 달하는 폴란드의 까바티 숲을 매일 출근 전에 1시간, 1시간 반을 맨발로 걸으면서 그동안 수많은 수개월 동안의 불면증에서 치유되었고, 그리고 감기 든 사람이 지나만 가도 감기가 들었던 그 면역력 최악의 상황이 해소되면서 감기가 들어와도 금방 나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매일 한 번밖에 화장실을 가지 않던 제가 2번, 3번씩 가는 거였습니다. 자, 이게 어떠한 변화입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이 즐겁고 활기차지고 새로운 삶이 도래한 것입니다. 이거를 널리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제2의 어사인먼트였다. 소명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2001년도부터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서 수많은 저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 이 치유의 메커니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찾기 위해서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그 어디에도 하나도 기록이 없었습니다. 맨발로 걸어서 건강해진다는 그 어떠한 기록도 없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건강이 좋아졌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냐. 그 생각 때문에 그 길은 책을 쓰는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숲길에 가서 맨발로 걸으면서 그때그때의 단상을 기록하고, 그리고 제 몸이, 정신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면서 맨발 걷기에 관한 치유의 이론 체계를 저 나름대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의 맨발 걷기에 관한 책이 2006년도에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 책이 발간되면서 많은 분들이 맨발로 걷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계족산에 황토길을 만드신 조웅래 회장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분이 그런 훌륭한
그런 사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맨발 걷기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성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이 2006년도에 쓴 맨발로 걷는 즐거움 덕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2016년도에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여기 있는 대모산에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하는 무료 숲길 맨발 걷기 프로그램인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을 개설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6년 반이 흘렀습니다. 자, 그 과정에 수많은 회원들이 맨발로 걸어서 치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암으로부터 치유되고, 고혈압으로부터 치유되고, 고혈당으로부터 치유되고, 심혈관 질환, 뇌질환, 심지어는 반시마비 되신 분들도 맨발로 걸어서 마비가 풀리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물론이고 섬유 근육통, 족저근막염, 무릎관절염, 고관절, 척추관 협착증, 이 모든 질병들이 맨발로 걸으면서 치유되신 겁니다. 자, 그 과정에 도대체 이 이론 체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찾는 과정에 2010년 미국에서 발표된 어싱 이론에 접하게 됐습니다. 클린트 오버가 쓴 땅이 치유한다, 그런 부제를 단 어싱이라는 책을 보고 접지 이론에 접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맨발 걷기 회원들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당초에 제가 처음 썼던 지압 이론과 이 두 번째 접지 이론을 만나면서 이론 체계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2달 안에 아픈 곳이 나아지는 맨발 걷기의 기적이라는 책을 쓰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더욱더 이론 체계가 정교화되게 되면서 더 많은 치유 사례들이 모이면서 지금의 2020년도에 맨발로 걸어라는 세 번째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책을 통해서 맨발 걷기의 이론 체계가 세 가지로 체계화됐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압 이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 숲길에 있는 무수한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들이 우리 몸을, 우리 발바닥에 분포되어 있는 전 장기의 지압점들을 맹렬하게 자극해 줍니다. 이게 바로 지압입니다. 천연의 지압 효과,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클린트 오버가 발표한 어싱 이론에 따라서 제가 그 논문을 한 30여 편을 다 읽고 저희 회원들께 번역해서 전해드리면서 저 나름대로의 체계화된 그 이론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항산화 효과, 둘째가 혈액이성 효과, 셋째가 ATP 생성 효과, 넷째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분비의 진정 효과, 다섯 번째가 염증과 통증의 치유 효과, 그리고 여섯 번째는 면역계의 정상 작동 효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접지 이론의 6가지 이론 체계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맨발로 걸으면서 확립한 또 하나의 이론 체계가 있습니다. 바로 발바닥의 아치 및 발가락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맨발로 걸으시면 발바닥의 아치가 압축 이완되면서 스프링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발바닥의 아치는 인체공학의 결정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압축됐다 이완됐다 하면서 스프링 작용이 일어나고 그에 인해서 우리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전 근육들이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래서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근육들이 경직되면서 생기는 모든 통증들이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발바닥의 아치의 스프링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 아치의 등의 대동맥이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압축됐다 이완되면서 하면서. 그러면서 펌핑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심장은 주먹만 한데 이 주먹만한 심장으로 전 몸에 혈액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서 압축됐다 이완됐다 하면서 펌핑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액이 막 올라오면서 온몸에 혈액이 왕성하게 흐르는 그런 건강한 상황을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발가락 이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발을 신고 사시면은 발가락이 신발 볼에 딱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 발가락이 부채살처럼 쫙쫙 펴지면서 양몸의 축을 정확하게 정자세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전 근골격계를 통해서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흐르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걸 통해서 모든 근골격계 질환과 심지어는 혈액순환이 머리끝까지 오르면서 왕성해지면서 우리 요즘 많이 생기는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같은 그런 병까지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맨발 걷기의 세 가지 이론 체계입니다. 예. 자, 아까 제가 어생 이론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거기 6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땅을 밟으면은 이 땅은 어마어마한 배터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가 두산백과를 찾아보시면은 모든 암이나 고혈압이나 고혈당이나 심혈관 질환, 뇌질환, 치매, 알츠하이머, 신장염 이 모든 질병의 90%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들에 걸리지 않으려면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클린트 오버는 이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양전하를 띠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땅은 음전하로 충만된 자유전자가 무궁무진하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발을 신고 몸에 전압을 재면은 50mV, 60mV, 심지어 100mV까지 이렇게 올라가지만 맨발로 땅을 밟으면 순간적으로 떨어져서 0V로 바뀝니다. 이것은 바로 몸 안에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와 땅 속의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만나서 순간적으로 중화되고 소멸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몸 안에 모든 만성질환의 근원인 활성산소가 중화되면 어떻게 돼요? 그 병들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어서 암이 치유되고 혈압이 치유되고 혈당이 치유되고 심혈관 질환, 뇌질환과 같은 모든 질환들이 다 치유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접지이론의 첫 번째 황산화 효과입니다. 자, 두 번째는 땅속에 전자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 척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리고 그리고 세포간에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단위인 제타 전이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끈적끈적해졌던 혈액들이 포도알처럼 묽어집니다. 자, 그래서 혈류의 속도가 빨라지고요. 전 몸의 혈류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수족냉증 가지신 분들,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분들에 다 살아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전의 원인을 제거하죠. 혈전의 원인을 제거하니까 어떻게 돼요? 심혈관 질환, 급성 심정지, 심장마비, 심근경색 이런 병이 예방됩니다. 그리고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이 예방됩니다. 바로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 혈액이송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혈액이송 효과고요. 세 번째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이 뭡니까? 바로 ATP, 아데노신 3인산이에요. 자동차의 가솔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ATP가 생성되려면 평소에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을 때 일부 전자를 받아서 ATP를 생성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역부족이에요. 근데 우리가 땅을 맨발로 밟으면 여기서 끊임없이 무궁무진한 전자가 올라오니까 계속 ATP를 생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기차지고 활력이 충전되고 그리고 항노화의 젊음의 묘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 아무리 2시간, 3시간을 등산을 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활기가 넘치는 그런 이유입니다. 늙지 않는 비결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진정이 됩니다. 그래서 불안, 초조, 과민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천연의 신경안정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섯 번째는 염증과 통증의 치유 효과입니다. 야, 염증의 원인이 뭡니까? 염증의 원인은 원자핵을 도는 궤도에 전자들이 짝을 지어서 도는데 그 전자 중에 하나가 짝을 잃어버리면은 활성산소가 되고 그 활성산소가 성환세포를 공격해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럼 그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어떤 사람은 뇌를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을 공격, 각종 만성질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 각종 만성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치유하려면 그 원인인 염증을 치유해야 되고 그 염증의 원인인 짝을 잃은 전자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디서 전자를 받느냐?
신선한 야채, 과일,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영양소를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그거는 역부족이에요. 그러나 땅을 밟으면 땅속에서 어마어마한 전자가 올라와 가지고 음전하로 충만된 자유전자가 올라와서 짝을 잃은 전자들의 짝을 하나씩 다 찾아주는 겁니다. 그걸 찾아주게 되면은 염증의 원인인 활성산소가 다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염증이 치유되는 겁니다. 맨발로 걸으시면 염증과 통증이 치유되는 이유입니다. 자, 나머지 마지막 6번째입니다. 6번째는 자, 우리가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전 세상이 멈추었었습니다. 꼼짝달싹을 못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과거에는 이 모든 병원균 바이러스와 공존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러한 병원균부터 꼼짝달싹 못하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조물주는 모든 생명체, 특히 인간에게는 스스로를 외부의 병원균 바이러스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면역계를, 임뮨 시스템을 장착해 놨습니다. 스스로 막아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땅을 밟으면서 땅 속에서 전자가 올라와야 돼요. 면역계는 마치 전자장치나 마찬가지예요. 전기가 충전이 돼야 작동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모두 신발을 신고 부도처의 아스팔트 땅을 밟고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채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면역계가 정상 작동을 못하는 겁니다. 전자가 충전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땅을 밟으면서 면역계를 정상 작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발로 걷는 맨발인들은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거나 설령 걸렸더라도 아무런 부작용 없이 간단하게 가볍게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땅과 접지의 면역계 정상 작동 효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면역계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서 계속 전자가 결핍된 현상으로 있기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려 가지고 PR을 구분을 못합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분을 못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균을 막아내라고 만들어 놓은 면역계가 자기 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류마티스 관절염, 시어미 근육통, 베체트병, 이 무서운 자가 면역 질환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맨발로 걸으면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치유되는 것을 우리 지난 6년간 대모산에서 확인해 왔고, 우리 전국의 회원님들로부터 계속 치유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접지의 6가지 효과입니다. 땅이 치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맨발로 걷기 시작하시면 치유의 스위치가 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는 땅이 주는 치유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맨발로 걸으시면서 질병에 질곡 없는 땅이 치유하는 건강한 삶을 우리 다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땅을 밟으시면 육체가 건전해질 뿐만 아니라, 육체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까지도 건전하게 치유됩니다. 긍정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는 그런 삶의 상태로, 그런 마음의 상태로, 심리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맨발 걷기가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줍니다. 제일 초기에 우리 김명애 님이 계셨습니다. 자, 만성 두통에 매일 진통제를 20알씩 먹어야 살 수 있었고, 그래도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대모산을 등산화를 신고 계속 걸었어요. 그러나 두통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형 병원에서 9시간의 대형 뇌수술을 받았답니다. 자, 수술은 잘 됐는데 수술 후에 두통은 계속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진통제 19알, 20알까지 냉장고 가득 진통제를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을 하면서 저희 현수막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맨발로 걸었습니다. 2달이 안 돼서 본인은
한 번도 진통제를 먹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년간 족저근막염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했는데 그것조차도 어느 날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눈물의 증언을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분이 가장 기억나는 분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에 여러 치유사례, 우리 준욱은 이야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아토피 피부염으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2년 전입니다. 비 오는 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전 가족이 출동해서 대모산을 왔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발적이 돼 있었고요. 발도 이 밑에도 멀겋게 발적이 돼 있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그 직전에 어디 대학병원에서 한 달간을 입원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스테로이드 제제를 12알까지 처방을 받고 그래서 그 약을 먹었더니 막 대상포진이 나가지고 막 목이 부르트고 막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 치유된다. 그리고 너 집이 어딘가? 그랬더니 마침 일산에 단독주택에 사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너는 집에 들어오면은 신발 벗고 땅에 마당을 걸어라, 맨발로. 그랬더니 엄마는 정발산 호수공원을 계속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맨발로 걸었답니다. 한 달 반 후에 사진을 보내왔는데 얼굴이 맑아졌고요. 이 발에 있는 발적된 뻘건 점들이 전부 다 딱지가 앉아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최근에 보내온 사진은 준수한 청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2달 만에 치유되는 또 하나의 기적을 본 겁니다. 자,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우리 초등학생들 또는 어린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맨발로 걸으시면 준우군처럼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암 환우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많은 암 환우들이 치유되어 왔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도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듯이 우리 금대산의 박성태 교수님 전립선암 PSA 지수가 935 전무후무한 그런 PSA 지수에다가 그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척수의 9번, 10번이 MRI 사진상 새까맣게 나타났던 것이 그것이 바로 금년 1월 28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척수가 완전히 암이 전이 돼가지고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처음에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따님이 제 책 맨발로 걸으라는 책을 사다 드리고 한번 읽어보시라. 그랬더니 그 책을 보시고 여기에 치유의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방의 벽을 잡으면서 보름간을 연습을 한 후에 집 뒤에 있는 금대산을 기어서 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며칠씩 걷고 일주일, 열흘이 지나면서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점점 좋아져서 4월 28일 날 병원에 가서 암 진단 받은 지 석 달 만에 맨발로 걷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진단을 받았더니 PSA 지수가 935에서 0.058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새까맣던 흉추의 척수가 하얗게 MRI상에 바뀐 사진을 모든 세포가 재생된 것입니다. 암이 치유된 것입니다. 2달입니다. 2달의 기적입니다. 자, 그리고 석 달 후에 다시 7월 28일 날 병원에 갔더니 완치됐습니다. 이런 의사의 진단을 받아오셨습니다. 이거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물론 섭생도 잘하셨다고 그래요. 그 부인께서 신선한 야채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들을 중심으로 드시게 하셨고 그리고 집안 식구들이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치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 그런 가족들 간의 협치의 시너지의 그 결과입니다. 맨발 걷기와. 자, 여러분들 맨발로 걸으시면 어떠한 질병도 나으실 수 있습니다. 나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6년 반 저희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의 회원들의 치유에 실증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맨발로 걸으시면 치유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치유된 그 도대체 이론적인 근거가 뭐냐? 맨발 걷기로 치유된 임상 실험의 논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우리 학자님들하고 이 논문을 한번 써보십시다. 이렇게 많이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굉장히 높았어요. 자, 이 수많은 치유의 기적들을 실증하기 위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주변에 여러 학자님들에게 제의도 하고 했지만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직접 이 맨발 걷기와 접지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양파를 이용한 실험이었습니다. 이 물을 놓은 컵에다가 하나는 그냥 얹어놓고 하나는 접지선을 넣어서 접지를 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주가 지났는데 접지 안 된 양파는 완전히 썩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접지된 양파는 당초의 깨끗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건강한 뿌리들까지 내렸습니다. 접지 안 된 양파와 접지된 양파는 이렇게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마치 땅을 밟지 않고 접지 안 된 우리 현대인들 그리고 땅을 밟고 맨발로 걷는 현대인들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를 시사해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유를 이용한 무기물을 이용한 실험이었습니다. 자, 우유를 2개의 컵에 놓고 하나는 그냥 놓고 하나는 거기에다가 접지선을 넣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접지 안 된 우유는 3, 4일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4일째부터 위에 조그만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일, 7일, 10일째 되니까 완전히 곰팡이가 가득 피고 썩어서 악취가 풍기는 그런 상태로 부패됐습니다. 반면 접지된 우유는 이틀째부터 노란 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3일, 4일 그러면서 노란 치즈처럼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0일째 되니까 완전히 치즈같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패가 아니라 발효가 된 것이었습니다. 접지 안 된 우유는 부패하고 접지된 우유는 발효된 것이었습니다. 부패와 발효의 차이는 바로 땅과의 접지 여부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상님들이 과거에 김치를 담으면은 땅을 파고 김치독을 묻었습니다. 땅 속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땅으로부터 전자를 받아가지고 김장김치가 발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조상님들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조상님들입니다. 부패와 발효의 차이는 바로 땅을 밟느냐 안 밟느냐 그 차이라는 것을 여기서 실증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금붕어를 살아있는 동물을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자, 금붕어 3마리는 수조에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3마리는 또 다른 수조에 접지선을 연결해서 땅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극한적인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5일간 먹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 먹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접지 안 된 금붕어들은 당연히 배설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배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쇠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접지 안 된 금붕어들은 숙변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먹이를 주지 않는데도 계속 숙변을 쏟아냅니다. 시커먼 변들이. 그래서 수조의 바닥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땅속으로부터 접지되니까
속에 있던 숙변들이 다 쏟아져 나요. 노폐물들이 다 쏟아져 나요. 그거는 반대로 몸 안에 영양소들이 활발하게 대사작용을 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5일 후에 제가 더 이상 먹이를 안 주면 동물 내호단체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먹이를 갖다가 한 마리당 3개씩 갖다 줬습니다. 놀라운 현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접지 안 된 금붕어들은 힘이 없어가지고 먹이를 먹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접지된 금붕어들은, 새카만 숙변을 쏟아낸 금붕어들은 쌩쌩하게 움직이면서 즉시 맹렬하게 먹이를 갖다 먹었습니다. 접지 여부에는 이러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먹지를 않아도 숙변이 쏟아지고 활기를 잃지 않고 활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맹렬한 접지된 금붕어들의 활력을 보면서 저는 바다 생선들의 날 생선이 펄떡펄떡하는 그 생명력을 확인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현대의 젊은이들이 난임과 불임에 시달리는 그 원인의 일단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접지 안 된 금붕어들은 쇠잔에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전자가 충전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접지된 금붕어들은 먹이를 주지 않는데도 쌩쌩하고, 만약에 우리 젊은이들이 땅을 밟으면서 맨발로 걸으면 접지가 되기 때문에 정액 생산량이 늘어나고 정자의 활동성이 늘어나고 정자의 세포수가 늘어나서 빠른 임신이 가능해진다. 그거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 금붕어의 접지 실험이 그러한 사실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교롭게도 저희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에는 지난 연말 금년 초에 4쌍의 부부가 임신에 성공하고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한 부부는 12년 만에 생각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맨발로 걸은 부부가 맨발로 걸어서 잉태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년 된 부부가 아기가 생기질 않아가지고 시험관 아기에 계속 4번이나 실험을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강의를 어디서 듣고 부부가 같이 맨발로 걷기 시작해서 잉태가 됐다는 겁니다. 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톡방에 회장님 덕분에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어디에 가서 강의 듣고 그때부터 맨발로 걸어서 5번째 시술해서 잉태에 성공했다. 얼마나 기쁜 이야기인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9년간 아기를 못 갖던 부부가, 4년간 아기를 못 갖던 부부가 땅과 접지하면서 잉태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우리 한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아기를 못 갖는다고 고민을 이야기하자, 그럼 맨발로 걸어보세요. 그러면 잉태에 성공합니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잉태에 성공하셨습니다. 손발이 차워가지고 절절매던 그 젊은 목사님의 손발이 뜨끈뜨끈해졌다고 그러면서 잉태의 기쁜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자, 우리 저출산의 인구 절벽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그 해법이, 그 일부가 여기 맨발 걷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난임 노마드로 불리는 연간 23만 쌍의 불임 부부들이 있습니다. 계속 병원을 전전하면서 잉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부부들에게 맨발로 걷게 하시면 잉태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제 뉴스에 벌써 8월 달까지 7만 9천 명의 인구 순 감소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10만 명이 훨씬 넘어갈 것 같아요. 이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길이 바로 맨발 걷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정책 당국자들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부디 이 맨발 걷기의 메시지를 흘려듣지 마시고 우리 전 국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 모두의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에서도 맨발로 걷다가 겨울 한철
추우니까 맨발로 못 걷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다시 또 몸이 아파지는 겁니다. 다시 병이 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 있는 컨센트에 접지선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선이 있고 그 위에 톡 튀어나온 접지선이 있다. 그 접지선과 우리 몸을 연결하면 우리 몸속으로 전자가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접지 용품을 개발해가지고 회원들에게 널리 써보고 한번 어떤가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좋다는 그런 반응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 쓰고 필요한 사람들은 돈을 내시면 우리 다시 만들어서 널리 좀 보급하자. 자, 그런데 계속되다 보니까 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 세금 안 내고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조그맣게 우리 회원들을 위한 그런 접지용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의 일부를 우리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에 기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많은 행사에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병원에서 또는 노약자가 돼가지고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누워 계시는 분들에게는 집안에 접지선과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몸과 접지할 수 있는 방법은 집안에 모든 사람이 집안에 들어와 있는 수도관도 땅을 통해서 쇠로 올라오기 때문에 수도관도 접지가 됩니다. 당연히 수돗물도 접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집에서 응급한 상황에서는 수도관에 전선을 감아서 그 전선을 내 팔에다가 또 내 발목에다가 감고 계시면 접지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그런 방송도 해드렸고요. 자, 그런 결국은 내 몸을 땅과 접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들 많죠. 맨날 우리 회원들이 치유의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보람있고 행복한 그런 나날이지만은 그 중에는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고통을 같이 나누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역시 적지 않고요. 그리고 이 모든 치유의 그런 기록을 또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거를 입증하기 위한 그런 실험이나 이걸 좀 같이 하자. 그래서 정부 기관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기금을 좀 같이 도와주시면은 같이 실험을 해서 이 좋은 결과를 세계 최초로 연구 논문으로 좀 발표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 해갈 것이고요. 우리 모든 사회가 같이 협조해서 이 맨발 걷기를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자, 맨발로 걸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집 주변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땅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시골에 가면 더 땅이 없습니다. 땅은 많은데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각 지방자치단체, 정부에 흘길이 있는 삶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길을 만들어주세요. 흘길을 만들어주세요. 아파트에 있는 수많은 보행로들, 시멘트, 아스팔트, 우레탄으로 깔려있는 이 길들을 흘길로 만들어달라. 그런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회원 몇몇은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스스로 삿과 곡괭이를 들고 산길을 파고 만들어서 흘길을 만드는 그런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이 대모산에도 폭우가 쏟아졌을 때 스스로 돌을 지어다가 축대를 쌓는 그런 회원도 계셨습니다. 자, 이런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거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 제35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 환경권에 근거해가지고 건강권에 근거해가지고 접지권이라는 새로운 입법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다가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전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모든 국민들이 흘길을 밟을 수 있는 집 주변에서 내 생활의 일상에서 언제든지 신발을 벗고 나가서 맨발로 걷고 거기에 세족시설을 해서 언제든지 깨끗이 씻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달라. 이것이 저희가 정부에 요청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80조 이상의 국가건강보험 부담금도 반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흑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도 낮춰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맨발로 걷게 되면은 과거에 많은 병원비를 썼던 국민들이 병원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도 건전해지고 개인도 건강해지고 그 일부만 국가가 각 개인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국가도 건전해지고 개인도 건강해지고 모두가 좋아지는 윈윈의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건강 세상이 반드시 온다. 그런 확신입니다. 예, 세 가지 과제. 첫 번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접지권을 입법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언제든지 일상에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흘길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병원에 있는 노약자들이나 병드신 분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맨발로 치유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런 쪽에 비용을 쓰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맨발로 걸으면서 건강한 삶을, 그리고 심지어 노인들이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안타까운 그런 세상을 보내다가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맨발로 걸으시면서 건강하고 돌아가실 때 존엄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 다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와 국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같이 연합해서 그야말로 전략적인 TFT를 같이 만들어서 맨발 걷기를 생활화하는 그런 세상을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마크는 천지인의 삼위일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늘의 햇살과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필연적인 조건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땅을 밟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진정 땅을 밟고 살고 계십니까? 신발을 신고 사시면 땅을 밟고 사시는 게 아닙니다.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속으로부터 생명의 자유전자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병의 질곡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땅을 맨발로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인입니다. 과거의 노자는 인법지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땅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땅의 법칙, 생차, 치유의 생명의 자유전자,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밟아야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땅에 뿌리를 박거나 땅을 밟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만 신발을 신으면서, 부도체의 신발을 신으면서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땅과 접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늘과 땅과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공존하는 천지인의 삼위일체된 세상,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에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천지인을 조화롭게 구성한 것이 바로 저희들의 배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주변에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맨발로 걷는 세상을 만들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 전체가 건강해지는 그런 국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을 여행하고 왔습니다. 캐나다를 여행하고 왔습니다. 거기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땅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발 신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3사람 중 1사람은 고도 비만에, 고도 비만은 당연히 심장병, 뇌질환, 그리고 수많은 질병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맨발 걷기 운동이 이제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세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세계보건기구에도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년간 걷기 운동을 추구해 왔습니다. 당연히 신발 신고 걷는 운동이죠.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에게 걸을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난 20년간 무엇이 나아졌습니까? 병든 사람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사망자도 갈수록 늘어납니다. 암의 사망자, 심혈관 질환의 사망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WHO는 걷기 운동을 맨발 걷기 운동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운동으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저의 말씀을 꼭 경청하시고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흘길을 만드는 이 운동이, 접지권을 입법하자는 이 운동이 전 세상으로 퍼져나가 가지고 전 세상에 맨발로 걷는 길들이, 그리고 맨발로 걷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류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 그것이 저희들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